예,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육신의 본래 의미라는 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관성 또는 관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살, 그러면, 관은 좋고 살은 나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조직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게 관성 또는 관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관성 또는 관살 이렇게 했을 때 조직 또는 집단의 의미다.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요소죠. 관성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조직이 있으려면 조직원, 사회가 있으려면 사회 구성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관성 또는 관살은 그 생을 받는 요소인 재성이 이 관성의 힘, 관성의 성격을 나타내 주게 만든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생관, 재생살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직이나 집단의 튼튼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된다 그러면 조직원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율이나 약속, 질서, 규칙, 지식 등을 의미한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해져서 예? 1 더하기 1이 2다. 형식이 정해져서 그렇죠. 남자 한 명 더하고 여자 한 명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애들 둘 낳으면 4 되던데요.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 더하니까 물방울 하나던데요. 예전에 이런 짓도 했어요. 1 더하기 1은 뭐 창문이야 뭐 이런 짓도 했거든요. 네. 저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얘만 답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예,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숫자와 숫자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2라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학에서 봤을 땐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전문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왜 우리 병원 가서 봤는데 이렇게 진료나 진단 받거나 이렇게 그랬을 때 별로 잘 못 고치는 것 같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의사가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라이센스 면허라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 의사로 인정해 주자라는 합의점을 이끌어냈는데 내가 개인이 느꼈을 때 저 사람 의사 자격 없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의사 자격증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약속과 지식 혹은 면허증, 자격증도 의미가 포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약속에는 규칙과 질서와 규율 등도 있지만 자격, 지식의 범주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관성 중에서 정관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은 정성의 관성이라고 하는 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관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좋아 보여, 반듯해 보여 그러잖아요. 네, 반듯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네, 꼭 반듯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정관이 만약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의 정관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방향성이 정이었죠. 거기에 관성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해진 거다. 그래서 조직과 사회의 의미가
내부로 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만 챙기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직에 녹아들려고 한다라는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 조직 사람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한정적 집단, 제한적 집단, 외부와 단절된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챙길 거야. 너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제로부터 생을 받음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이룬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사회, 정해진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성격은 뭔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면서 이 안에 있는 질서와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내부 통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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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성향을 해서 내부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리 편관, 편성, 편관, 치우칠 편, 편관. 편관. 이렇게 됐을 때는 정관하고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관은 관인데 어떠한 관이냐? 이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커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네.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방향성과 조직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내부를 통제하면 편관은 어딜 통제하겠어요? 외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이다 보니까 우리 안쪽에 있는 쪽보다 외부를 통제하려고 하니 외부에 있는 위험, 외부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 외부의 우리와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적인 집단, 그리고 성장적인 집단, 그리고 외부와 교류하는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제로부터 생을 받아요. 그러면 정제로부터 생을 받는 정관은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예, 편제로부터 생을 받는 편관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은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을 실질적으로 넓혀 나가는 구성원이나 조직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할 사람들이 이루어갈 규칙과 사회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참여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율이라서 정관보다 훨씬 빡세겠죠. 네. 예,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과 규율이 훨씬 빡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관 보면 뭐 군인이다, 경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규칙과 규율이 빡센데 외부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폭력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외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강압적이어야 되고 규칙이나 규율이 강도가 강해야 하니 그게 폭력으로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편관이 있으면 폭력적이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폭력적이나 강압적인 성격은 사실 정관보다 강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굳이 이걸 이제 또 남편으로 집어넣어서 폭력적인 남편을 얻는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정관도 편관이 안 폭력적일 수 있고 정관도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걸 항상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성만이 남편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